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은 헬릭 스미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하지 못했던 이제 시장 수급들 정리하고 뒤에 추천주까지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자, 헬릭 스미스는 사실 이제 제가 방송을 처음 하던 작년 11월 달에 처음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가져온 그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그놈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방송까지 잠시 뒤에 가져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임상 실패 얘기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맞던, 연일 하한가를 맞던 그 바이오로메드, 옛날에 바이오로메드, 지금 헬릭 스미스가 결과적으로 투트랙으로 갔었던 게 임상 대상의 100명으로 사실 좀 모수가 적긴 해요. 그렇지만 임상 성공으로 나온 것은 약물 효과가 세계적으로 확인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임상 3- 이상을 시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 약 1년 정도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짜 약이라는 그 오명을 버석 던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계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헬릭 스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하려다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던 거를 사실 너무 이상하게 방송을 했으면 제가 다시 방송을 위해서 제작을 했을 텐데 제가 2018년 11월 달에 방송한 1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거의 처음에 그래도 조회수가 3,000분이나 넘게 봐주셨네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자, 세계 1등이 될 확률은 무려 80%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VM202 앞에 있던 요 엔젠시스라는 게 지금의 예전에 VM20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계 혁신 DNA 약품이었고, 자, 과거에도 괜찮았고, 미국에서 삼상 약물 투여해놓고 기다리는 중.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지금 1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기술을 확보한 상태는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이슈였고, 그리고 공장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그런 시장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방송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효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보시면은 자, 1차 데이터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해석되면서 향후 20년 중 임상 3상 완료 시 20년에 3상 다시 2상까지 완료 시에 향후 진통제 시장까지 진출 모멘텀 확보 중. 그래서 FDA로부터 품목 허가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정말 이것 때문에 바이로메드가 그때 엄청난 탄력을 받았었어요. 주가에. 그래서 이거 이후에는 다른 파이프라인까지 갖추면서 사실상 그런 시장을 좀 바이오 신약 쪽에서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하는 바이로메드, 그 다음에 신라젠, HLB, 그 다음에 하나 뭐죠? ST큐브까지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 세트 네 가지. 그래서 바이오메드는 일단 이제 서울대학교 창업한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산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 1,000억 이상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받고 계속해서 임상 시험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회사였죠. VM202가 핵심 약품이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손익계산서상에 이제 매출과 이익이 없죠. 당연히 신약인데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재무제표 나오겠지만 2020년부터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그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후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당뇨병 환자의 주요 합병증이면서 이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고 VM2 그렇죠. 가장 핵심이 지금 이제 잘렸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한 번 맞고 치우느냐 아니면은 이 VM202는 한 번 맞으면 9개월 이상 동안 약효를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진짜 환자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 매우 크게 반영된 이제 그런 회사였고 현재 전체 처방 진통제에서 이 시장 선두하고 있던 회사는 시장 자체가 엄청난 큰 파이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만약에 이 VM202가 성공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시장의 점유율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FDA 승인 허가 나고 난 다음부터는 2021년부터 예상 매출액이 기대되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 매출 나기 시작한다면 이거 뭐 사실 1, 2년 만에 투자 금액 모두 회수하고 그때부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저 잘 써놨네요. 임상 3상 성공했을 경우에 80% 수준까지 FDI 이제 허가를 이제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그 당시에 시장에 엄청난 그런 이슈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바이로메드에게 기회, 이거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반기 중에 임상 3상 중간 결과 좀 오래 걸렸긴 하지만 현재 20만원은 저평가 레벨이고 25만원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겁도 없이 이렇게 써놨었는데 이게 뭐지? 아이고, 제 차트를 뒤에 빼먹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20만원이었고 2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아니다, 30만원 넘어갔었죠. 참, 지금 가격이 지금 10만원도 안 돼서 좀 헷갈리는데 이 25만원이 아니라 이거 지금 배당락 때문에 그렇죠. 30만원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부분까지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2008년 11월 달에 어디였나요? 여기였네요. 여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여기 15만원이었으면 배당락에도 20만원이라고 치면 30만원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을 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았던, 이 폭락할 때 파지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는 특히나 이 빠질 때 기대감이 어마무시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정말 25만원 찍고 빠졌네요. 30만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10만원 가격은 정말 상을 10번을 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요새 주식시장의 상한가를 뭐 2번, 3번, 4번 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워낙 테마도 많고 장이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지금 와서는 제가 구독자가 많아진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뒤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개인들이 담았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매도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고 공매도를 다 빨아들였네요. 이때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뭐 수급 제외지만 기관이 들어왔다. 이거 유일하게 기관이 들어왔어요. 이 바이오 지금 상한가 친 종목들 중에서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앞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HLB랑 그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와는 다르게 사실 신라젠은 이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또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신라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많은 모멘텀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는 근데 신라젠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는 모르겠지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워낙 이제 그 신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실망입니다. 어쨌든 뭐 기간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다 떠받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하긴 합니다. 그냥 신라젠은 사실 좀 거르고 싶어요. 지금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수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이제 2부에 정리하는 또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개인, 외국인. 개인은 판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와 LG화학,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좀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 많이 오른 대형주들을 담으면서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삼성전기 같은 거는 못 올랐거든요. HLB는 좀 고무적이긴 하지만 시총 상위에 있던 네이버나 셀트리온, LG전자, NC소프트 그리고 추천주 메지온까지 이렇게 시총 상위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없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많이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덜 오른 대형주. 그래서 찾는 거는 시총 상위에서 덜 오른 것들 찾아서 포트폴리오로 담고 한 달 동안 버텨도 될 것 같습니다. 막말로. 연기금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담긴 했지만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연기금 내에서 이제 주식 운용하는 그 자금이 18%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예, 전기 9만원에서 10만원 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10%도 못 올랐는데 10% 조금 더 올랐네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도 10만원 올라간 것도 지금 12월 달에 들어와서 오른 거지. 그래서 실적이 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들, 삼성전기, 그 다음에 실적이 되고 상대적으로 빠진 삼성 SDI,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쪽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좋게 어떤 결론에 도출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들 중에 특히 2차전지, 수혜주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이렇게 빠지는 거 추천드리면 제가 또 어디 또 아픈 척 하면서 또 저기 가야 돼요. 진짜 아팠지만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종목 말고요. 사실 이렇게 좀 하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연기금이 이제 9월달부터 10월달, 아니 한 달 동안 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금액이 지금 1월 1일부터 9월까지 연기금이 산 삼성전자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싹쓸이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 모았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부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주식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주식시장 떠받치면 그 주식하시는 분들의 표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야 되는 시점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서워할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기대할 언덕을 좀 믿고 앞으로 10월달에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혹시나 빠진 거는 이제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한 달이 아닌가 싶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처음에 애초에 그 우려했을 때는 좀 겁먹은 부분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제 12만 6,500원까지 빠졌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다 회복하면서 12만 8,000원, 9,000원, 200에서 위로 다시 홀라당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저도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좀 추이를 자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있고 셀트리온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항상 공매도 대차장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담이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상환이 돼야 되는데 거의 뭐 상환되는 기미가 없고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라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 오히려 헬스케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린 고점 부근에는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의약품 쪽에 외국인 들어왔는 부분 그 실질적으로 오른 종목 중에는 상한가 친 종목 중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산 종목은 결과적으로 의약품 바이오 쪽에서는 영진약품입니다. 그리고 파미셀, 현대약품 뭐 이렇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영진약품, 기관도 샀고 쌍끌이 매수를 했던 부분이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종목을 찾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혹시나 바이오에 또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된다면 지금 사실 30%씩 50%씩 70%씩 오른 종목을 지금 와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단타면 몰라도. 그래서 뒤에 영진약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70만 주나 팔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오른 대형주를 담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영진약품 차트가 정말 아름다워요. 보시면 이때 역시나 보시면 급락 이후에 이게 진짜 바이오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급락 이후에 반등을 했고 너 그러면 급등 이후에 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어저께 도지가 있었더라고요. 도지. 이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이 몸통 짧은 도지. 그다음에 200일 일목균형을 이제 위에서 놀다가
기가 막히게 반등 신호,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요 하단에서 상승하는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예술이거든요. 다만 이제 120일과 200일선 밑에서 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목상 요 하단을 지지로 두고, 지지가 아니라 손절 라인으로 두고 4,500원은 명확하죠. 그러면 한 6%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지금의 바이오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이 어마무시하게 담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공매도를 다 쳐냈어요. 없어요, 공매도가. 대차 잔고를 다 소화해내면서 지금 뭐 거의 없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주 제가 몇 개 말씀드렸지만 또 바이오 쪽의 실적주는 드문데,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쪽에 이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하나, 그리고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 기대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그런 펀더멘탈로 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오는 알테오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우리 35,000원에 사신 분들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목표한 수익률은 4만원대에 오늘 터치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수익 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못 팔았어요. 4만원을 좀 넘어가야 되는데 41,000원을 찍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도 분위기 좋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가시고, 알테오젠은 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과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램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가지고, 램시마 SC가 그 피하 지방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주사를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주사를 사람의 팔에 이렇게 놓는 거죠. 원래는 혈관에다 놔야 되잖아요. 여기. 근데 이러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라도 기다리고 주사 맞고 1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없애고, 이 피하 지방에 주사 놓는 거는 집에서도 혼자 10분, 15분만 투자하면은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편리함을 갖춘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셀트리온처럼 직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기술 이전 이슈가 있어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10월 중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4만원을 어쨌든 넘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수익 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판단하에 그렇게 파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익 나서 다행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추천 가격에는 왔어요. 사실 200일선까지 좀 기다려서 좀 보자 했는데 정말 200일선까지 왔어요. 진리의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빠지게 되면 120일선에서는 일단 한번 털고 가야 돼요. 그 투 트랙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추천주 또 하나 특집으로 마련해드렸던 코엔텍 또 200일선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왔어요. 추천 가격에.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서, 혹시 코엔텍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코엔텍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집주에 있어요. 그리고 138,000원에 추천드렸던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야금야금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폭등이냐 다시 폭망이냐의 이제 중요한 기로인 이제 일목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일목 121선과 200일선 그리고 일목 하나만 해놓으면 이 미친듯이 차트 긋는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사실 다 후행적인 이미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참고만 하시고, 이런 이평선은 이평선이 아니라 이런 지지선은, 그리고 3중 바닥이나 2중 바닥이나 이런 바닥이나 고점 부근 확인하실 때만 쓰시고, 121선, 200일선, 일목, 그래서 일목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16만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 만원 오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린 이후부터. 아모레퍼시픽도 LG생활건강을 못 산 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건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NC소프트도 어저께 딱 기회가 왔어요. 저는 이미 미리 사서 사실 손해보고 있지만
유니소프트도 특집으로 마련했는데 저는 미리 샀지만 121선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50만원에. 어저께 보니까 50만원에 왔다 간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챙기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담을 때 담아야 됩니다. 나중에 오르면은 또 못 담아요. 이렇게 보시고 이 아픈 손가락 서진 시스템은 오늘도 빠졌는데 이거 제가 어저께 그대로 들고 왔네요. 지워버려야지. 아무튼 좀 기다려야 돼요. 실적이 분명히 나아질 거고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부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이제 저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목에 대한 저의 기대감이 아주 큰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슈가 많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받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실적주들이 또 주목을 받을 테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미리 들어가 있는 전략 실리콘웍스나 서진 시스템은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빠져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두부를 마련했습니다. 매일매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하루도 힘내셔서 10월 9일 한글날을 또 기분 좋게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